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반도체 맛집. 잡소린 다 치우고 바로 전망 들어가겠습니다. 5개에서 6개 기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하락이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지금 과하지 않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연휴 전에 카메라를 켰고요. 아주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제헌절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트너하고 옴디아, 트렌드포스, 요울그룹,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IDC 이런 데서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 처음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규모, 요게 빌리언 달러니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조원 곱하기 1.5, 환율이 한 1,500원 되니까요. 2030년이 되면은 거의 1조 6,200억 달러니까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또 한 2천조 원을 돌파하는 시장 규모가 신규 출하 기준으로요. 그런데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게 바로 이제 26년 지나서 좀 꺾이는 게 있죠. 요거는 비메모리는 꺾이지 않는데 파란색이 비메모리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도 이제 1조 달러를 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주로 이제 GPU의 상승세도 크지만 빅테크의 ASIC 가속기, 자체 가속기하고 인텔 AMD의 CPU, X86 진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한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까지 갔다가 4,500억에서 4,700억 달러로 조금 후퇴할 걸로 보이지만 옛날의 다운 사이클에 비하면 그 근본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고 견조한 어떤 중장기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전망 자료들도 사실은 분기나 반기별로 그때그때 뉴스나 시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라는 데서 나온 걸 보면 작년 가을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를 9,750억 달러니까 1조 달러, 1,500조 원 정도라고 봤었는데 올해 봄에 발표한 걸 보면 1조 5천억 달러로 거의 지금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숫자가? 그러니까 메모리도 거의 3천억 달러 정도로 보다가 지금 8천억 달러로 171%가 오를 거라고 본 거예요. 2026년도 전망이. 그래서 지금 가트너를 포함해가지고 1분기보다 2분기의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주요한 투자 전문가들, 투자기관, 증권사 여기서 의견이 또 많이 갈리는데 몇 시간 전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1년 동안은 불마켓이 계속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밝힌 반면에 어, 오크우드인가요? 하워드 막스는 또 지금 거품이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앞으로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죠, 지금. 그러나 지금의 낙폭은 제 생각엔 좀 과도하다. 이제 제가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31분인데 미국 시장이 열렸겠네요. 전 지금 확인을 못하지만 아마 이제 낙폭이 조금 둔화되고 다시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인텔이 7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죠. 2분기, 3분기 실적이 아마 주요 기업들, 메모리와 CPU, ASIC, 빅테크 이런 회사들이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많이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간 선거 때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전망 자료를 보고 내린 매버릭의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범용 D램의 가격이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100%가 올랐고요. 낸드도 거의 90%가 올랐습니다. 창사 이래로
이렇게 뭐 각 기업이 2, 300조 원씩의 이익을 남긴 적이 없었는데, 아, 하여간 지금 요 기세가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은 더 가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신규 매출 규모 작년 가을에 1조 달러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지난 한 석 달 1분기에서 지금 2분기 전망 자료는 거의 5,350억 달러니까 절반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상당 부분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HBM이고요. 검은색이 HBM을 포함한 D램,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숫자가 안 써있는데 2027년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낸드하고 D램이 다운사이클 대비, 과거의 다운사이클 대비 이 하락 국면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D램이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시장을 앞으로 2030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 요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천억에서 6천억 달러라 그러면 여러분, 한 3년 전에 전체 반도체 시장 전체 출하 금액 규모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여기 그래프 밑에서 시작하는 거 보이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을 때 마이크론이 상호관세 발표한 날 60에서 70불 가고 있었고요. 인텔이 20불 가고 있었고, 뭐 고론사 삼성이 한 5, 6만 원 하던 때, 뭐 삼성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이재용 리더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올 때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또 AI 회의론이 많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대중 의견이 너무 커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레버리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AI 버블 뭐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좀 세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도체 매출 자료들 한 대여섯 군데에서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 재밌는 건 요거는 이제 가트너 자료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 주고 보는 그런 자료에서 정확히 이걸 밝히기에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보겠어요. 1분기에는 28년 조정 사이클에서 D램이 25% 빠지고 HBM은 견조한데 레거시 생산 캐파들이 속속들이 마이크론, 삼성, 평택 이런 캐파가 들어오면서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거 낙폭도 절반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낸드도 거의 40% 깎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메모리 전체의 다운사이클 낙폭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 출하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D램이 6천억 달러니까 거의 1천조 원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죠, 이제. 점점 HBM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범용 D램 값이 높을 때는 HBM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범용 D램의 가격이 내려갈 때는 HBM의 비중이 올라간다. HBM 하나가 2천억 달러인데 요게 상승 사이클 2024년 이전에 상승 사이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총 매출을 합친 거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23년 대비 지금 연간 분기 매출이 12배에서 13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이 잘못도 많이 하고 뭐 친일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지원금 안 받은 회사 있나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 해 영업이익이 300조 나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엄청난 빅테크들도 1년에 300조 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이나 초과 이윤, 며칠 전에 뭐 고용부에서 나서가지고 뭐 이런 행사도 했지만,
이거 반도체 경쟁력, 이거 유지 못하면 우리 다 같이 그냥 뭐 내려앉아야죠. 한국 기술 문명의 금잔탑입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자 날 땐 쌩까고 씹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니까 갑자기 뭐 국민들이 다 잘했다. 우리가 다 키웠다. 이거 완전히 뭐 양아치 같은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반드시 우리 경쟁력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HBM은 사이클이 없어요. 2030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정당화되냐 계속 될 거냐 이런 회의론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소수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우리 채널이 앞으로 뭐 이제 구독자 2,000명을 내다보는 이제 대형 채널로 거듭나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를 돈이 당장 안 된다 그래도 빅테크들이 멈출 수 없는가? 미국이 멈출 수 없는가? 첫 번째는 미국의 고위 정치 관계자들 그리고 빅테크의 수장들은 AI를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을 봉쇄할 때 미국이 핵 억지력이라 그러죠. 2차 대전 끝나고 엄청난 핵미사일들이 지금 미국에 곳곳에 옥수수밭 사일로에 다 몇천 발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을 억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쏘는 순간 같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디터런스, 억지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셨겠지만 저궤도 위성통신과 AI가 입혀진 팔란티어 쿠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번에 이란을 담글 때 쓴 그 AI 킬체인 메이븐 시스템을 군 내부에서 도입을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천로 역정이에요. 완전 뷰로크래틱 행정부 그 펜타곤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관료제 부패와 무능과 시간 지연의 상징인데 그 안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팔란티어의 CTO 최근에 책을 냈는데 모빌라이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리뷰 곧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걸 보시면은 AI 컴퓨팅 파워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더지 게임으로 맞아서 뒤지는 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AI 억지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컴퓨팅 파워와 저기도 위성통신, 지능형 무기체계, 무인 드론, 엔드레일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못하면은 미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칩스 액트. 2019년에 에릭 슈미트가 국회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쓴 750페이지 분량의 미국 AI 국가 전략 보고서. 이거에 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반드시 세계의 짱을 먹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마도 제가 볼 땐 크게 줄이기가 어려울 거다. 이러한 국제정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의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모바일 혁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뭐냐? 옛날에 PC가 1억대 나갈 때 윈도우를 끼워 팔아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가 요즘에 또 이제 앱스틴 사건이나 이런 걸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어쨌든 PC 1억대 나갈 때 소프트웨어 끼워 팔아가지고 IT의 황제가 됐고요. 지금도 클라우드 애저로 돈 많이 벌죠. MS 오피스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AI 때문에. 근데 핸드폰이 1년에 13에서 15억대가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 반도체를 댄 회사들이 다 미세공정 기술을 갖게 됐고 TSMC, 애플 실리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저전력 모바일 D램하고 낸드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퀄컴 얘기했나? 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AI라고 하는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겹쳐지다 보니 이제는 그 모바일 혁명에 따른 연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형국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모든 트래픽이 사실은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든지 애플 iOS라든지 지금 뭐 활성 사용자 수 3억 명을 넘어가는 오픈 AI, 클로드, 뭐 인스타그램도 지금 사실 좀 어렵죠. 왜냐면 AI 때문에 트래픽이 거기로 이제 많이 안 가거든요. 결국에는 트래픽을 일으켜가지고 광고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 혁명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자 컴퓨팅 수요의 원천이었다고 한다면 이 AI 시대의 광고와 타겟팅, 광고 타겟팅이라든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혹은 피지컬 AI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개인화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라든지 광고, 기존의 뭐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것들도 AI 시대에 이거를 적응을 못하면 당장 우리가 골로 가겠다. 이러한 위기감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리테일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자본력이 허락하는 한 이 레이스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존 의식이 캐펙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에 작용을 하고 있다. 맞아, 요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 엄청나게 줄어들고 예정된 걸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낸드도 매출이 진짜 25년 2분기에 150억 달러 하던 게 지금 1150억 달러니까 거의 뭐 10배 늘었잖아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지금 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벌고 있는 거예요. 이제 4분기, 내년도 4분기엔 좀 꺾이겠지만 기존의 다운사이클 전망보다도 조금 이 낙폭이 적을 걸로 봐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PC 디램도 지금 뭐 16기가짜리 뭐 20만 원, 30만 원 하죠. 한 3, 4배 올랐잖아요. PC 디램도 지난 한 7, 8년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 된다고. 그래서 27년, 28년까지도 아마도 공급 부족 상황이 HBM을 중심으로 벌어질 확률이 높고, 많은 캐파 D램의 생산 캐파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도, 이게 HBM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수율 내기가 어렵고,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D램 수율이 90% 나온다 그래도 HBM4E부터는 16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0.9에 16제곱을 하면은 벌써 이게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율이. 그 밑에 베이스 다이까지 4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합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HBM을 대체하려고 한 뭐 인텔 사이 메모리의 Zem이라든지 인텔의 XBM이라든지 세레브라스처럼 SRAM을 크게 키운다든지 인텔 크레센트 아일랜드처럼 LPDDR을 많이 적층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급 부족 때문이다. 여전하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퀄컴이 지금 5월 달에 내가 120불 때 샀었어야 되는데 200불 넘었다 지금 180불 정도 되죠. 왜 그러냐면 퀄컴하고 미디어텍 이런 스마트폰 AP 회사들은 스마트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올해 출하량이 10% 이상 줄어들 걸로 봐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중국 브랜드들이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아너 뭐 이런 것들 저가형 폰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플래그십 폰은 다 사고 싶어 해요. 선진국에서.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싸구려 뭐 비보나 오포 폰을 200달러 주고 샀었는데 메모리 때문에 이게 400달러가 됐어. 그럼 갤럭시로 넘어가지 내가 이거를 왜 사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하고 애플은 금액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글로벌리 한 2, 3억 대 줄기 때문에 지금 퀄컴 상황도 안 좋은 거고
인텔이나 AMD도 PC의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D램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인텔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PC의 교체 주기가 코로나 이후로 또 한 번 왔기 때문에 AI PC로 코로나 이후에 한번 컴퓨터 바꾸고 한 5년에서 7년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저는 인텔 안 팔고 있어요. 하여간 서버의 그 D램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D램이 여러 가지 뭐 차에도 들어가고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태블릿 뭐 다 들어가는데 그거의 비중이 지금까지는 27%였다가 2022년에 2030년에는 60%가 넘어간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아직 제가 볼 땐 이 정도의 주가 낙폭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낸드 매출액도 보세요. 2024년에 2천억 달러가 안 됐는데 2030년에는 1조 달러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쯔 메모리 마이크론을 누르고 확실하게 돈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거 이제 AI 프로세서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기존까지는 트레이닝 수요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오픈 AI, 클로드, 제미나이 뭐 이런 한 3에서 4개 기업의 서비스로 하이퍼스케일링의 어떤 벤처 투자라든지 자본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쪽의 파라미터를 돌려서 기본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구조조정이라 그럴까요? 컨설리데이션, 집중화가 끝났고 이 수십 개, 수백 개 에이전트를 한 번에 돌려서 엄청난 양을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은 사실은 뭐 몇십억, 몇백억 개 파라미터만 안정적으로 빠르게 돌리면 된다. 이게 인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추론 기능의 어떤 서버 출하량과 스토리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존의 ARM, 인텔, AMD 같은 프로세서 기업들의 수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중국 메모리가 좀 크고 있는데요. CXMT가 아마 상장을 했을 겁니다. 많은 자본을 조달을 했고 HBM3도 개발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하이프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익스트림 얼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없이는 아마 또 이제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거는 LPDDR4 이하의 시장 자료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이클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매출액 기준으로 비트 생산량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LPDDR4 이하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이제 2028년에 다운사이클이 좀 온다고 하면은 금방 이 하이프가 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용 절감의 전문가 애플의 팀 쿡이 기어이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CXMT 메모리를 넣겠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심각해진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베센트, 러트닉, 루비오, 트럼프가 그런 꼴은 아마 용납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거를 써야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팀 쿡은 스티브 잡스 이후로 부임해가지고 뭐 아이폰, 아이패드 새로운 제품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로지 비용 절감. 실망스럽습니다. 새로운 CEO에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캐펙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잉 공급의 씨앗은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운사이클이 워낙에 좀 무섭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렇게 무턱대고 캐펙스를 안 하는 경향도 있고 워낙에 수요의 증가폭이 세기 때문에 이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프로세서 회사들의 투자를 한 우리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비싼 자료인데 전체 서버 출하량 대수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아마 미국이 한 60, 70% 차지하겠지만
HBM을 탑재한 서버의 비중이 원래는 8, 90%가 됐었더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는 HBM을 탑재하지 않고 그래픽 DDR, LPDDR 적층, 이러한 대역폭이 좀 낮지만 이거를 적층을 많이 해가지고 에이전틱 AI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서버들, 이런 것의 출하량 비중이 거의 2030년에 40%까지 늘어날 거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엔스로픽에 관한 모순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엔스로픽이 이제 뭐 오픈 AI에서 뭐 윤리적으로 한다, 우린 깨끗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군사적인 것도 우리는 뭐 상당히 제한했다. 그리고 국방부랑도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나와서 깨끗하게 한다고 졸라게 착한 척은 했는데, 얘네들이 서비스하던 스타트업들의 소스 코드하고 비즈니스 방식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대표적인 클로드 디자인이 있죠. 얘네가 업무 처리를 해주던 AI 서비스를 해주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픽이랑 이미지 처리, 동영상 편집 이런 스타트업 거를 그대로 갖다 뺏긴 것들이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알렉스 카프가 클로드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죠. 토큰 사용료만 졸라게 많이 받아먹고 기술하고 데이터는 다 훔쳐가고 이러한 짓거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등쳐먹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알렉스 카프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테크 업계에서는 이거 거대 LLM에 우리가 다 맡기면 안 되고 자체 서버하고 자체 에이전틱 AI 할 수 있는 우리 데이터를 우리만 갖고 활용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 뭐 클로드니 오픈 AI니 제미나니 갖다 쓸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갖는 식으로 자체 서버, 자체 하드웨어 스택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한 흐름이 상당히 큰 화제였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커요. 하이퍼스케일러들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규모, 그러니까 X86 CPU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의 수요가 상당히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리프탄 CEO가 PPT는 못하지만 앞으로 GPU와 CPU의 비율이 1대 10, 1대 20에서 1대 4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내년 3분기 정도가 아마 실적의 거의 정점으로 보고요.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조정이 최신 전망자를 볼 때는 얕다. 29년부터는 다시 상승을 한다. 특히 이제 디바이스 수요가 지금 눌려 있는데 그것이 또 살아나면서 앞으로는 퀄컴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상 최대의 D램과 낸드의 실적이 터질 걸로 보이고 지금의 조정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1분기 대비해가지고 28년도에 올 메모리의 조정, 반도체 사이클의 조정 국면에서 비메모리하고 HBM은 견조합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레거시 D램하고 낸드는 좀 조정이 오는데 그 조정의 폭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최신 자료로.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 좀 물렸다. 내가 좀 요새 힘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하면서 중간선거 혹은 연말까지 좀 혹은 내년 한 2분기 안전하긴 1분기까지 다시 한번 거대한 어떤 상승이나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전고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 뭐 요런 좀 희망적인, 저도 그런 걸 좀 희망하고 있으니까 절대 책임지지 않는 매버릭 TV.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신력 있는 기관들, 뭐 아무리 대통령, 뭐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장담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게 시장 상황이고 경기 전망입니다. 석 달마다 전망이 확 바뀌어요. 분명한 건 2028년에 조정은 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이클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미래의 사이클은
아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AI 기술 혁명에 의한 투자 지속될 거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 뭐 추가 매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버티면서 의연한 자세를 가지자. 이러한 말씀 남기고 제언절 연휴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